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2년 1월 주행거리가 26,000km 정도 운행했고요. 2.2 이륜구동 디젤 차량에 7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팔린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이 굉장히 충분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찾는 그런 옵션들이 다 무장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은 위탁 차량입니다. 위탁이라 하면 이 차량을 팔아달라고 주인분이 맡겨놓은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취득세를 좀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과세표준액대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가와 비교해보니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한 7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이상모터스로 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비는 당연히 발행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하부상태 올량호, 보험 이력도 전혀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외관과 실내를 보여드린 다음에요, 제가 영상 후반쯤에 이 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 이력부와 전체적인 시세, 이 차량에 대한 특징 등 소개를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요, 영상 밑에 댓글을 보시면 금액을 적어놨고요. 또는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더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가격을 삭제를 하고 제가 날짜까지 써놓으니까요, 혹시 가격이 삭제되어 있다 그러면 판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영상 후반에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중고차 구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외관을 살펴볼게요. 외관에 전면에 감지기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휠 기스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행거리가 26,000km인데 편마모도 없고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아 있는 걸 봐서는 아주 정숙하게 아주 살금살금 운전을 하셨구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보면은 문콕 같은 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문콕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밑에 부분도 아주 깨끗해요. 사이드실도 아주 양호하죠. 사이드 미러가 좀 흠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PPF 붙여 놓으셨습니다. 깨끗하죠. 휠 흠 하나 없습니다.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트레이드는 뭐 한 70-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후면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7인승 차량입니다. 보시면 둘, 셋. 2열은 독립 시트죠. 3열을 세워놓고도 이만큼 트렁크가 남아있는 팰리세이드의 장점이죠. 굉장히 큽니다. 이 버튼은 이제 2열 시트를 눕히는 버튼입니다. 블랙박스, 트렁크 바닥면도 한번 살펴봐야죠. 뭐 먼지 털이기, 소화기, 삼각대, 타이어 키트까지 완벽합니다. 실내 냄새도 이 신차 때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조수석면도 살펴보면, 자, 대각선을 이렇게 봐볼까요?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이 있는 곳이 일반 그 아파트 주차하는 데도 아니었고요, 좀 넓은 공간에 주차하는 곳이었어요,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휠 흠 하나도 없죠.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당연히 후측방 감지기 있죠. 조수석의 휠도 아주 양호합니다. 휠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트레이드 좋습니다.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외관에는 정말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는 정말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볼게요. 자,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 수량 아주 색깔도 좋고 적당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자, 이 부분, 요 부분,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부분도 깨끗하죠. 단순기한도 없고,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은 2027년까지 남아있는 정말 안심하고 구입해도 되는 중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볼 때, 특히 SUV 볼 때,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팰리세이드 사륜을 보고 계시다, 차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하부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뒤도 마찬가지예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살짝만 고개만 낮춰서 보더라도 하부가 어떤지, 뭐 험한 지형을 다니지 않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리프트 띄워보면 좋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기에 좋은 차량이에요. 자, 메모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요. 전자파킹, 파워 트렁크, 뭐 차선에 대한 옵션, 후측방 등 옵션이 꽉꽉 차여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26,340km고요. 후측방 모니터 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모니터로 해가지고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고요. 핸들 왼편 블루투스, 오른쪽 크루즈 컨트롤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내비게이션 순정 장착, 서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어디 닳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차주분이 뭐 신차급이긴 해요. 22년식이고 주행거리 26,000 밖에 타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할 때는 차량을 정말 아끼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세차도 돼 있지 않은, 광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봤지만 이 상태와 거의 동일했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자, 이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게 또 장점이죠. 팰리세이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죠. 차량 키도 두 개 다 받아놨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 블랙박스 2채널 작동 잘 됩니다. 조수석 시트 보시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까지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죠. 컵홀더도 이렇게 이쪽에 문짝에 적용이 되어 있고 7인승 독립식 시트입니다. 자, 뒷좌석 옵션은 이 센터에 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어요. 좌우 다 되고요. 공조기까지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발을 틀고 해도 불편하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넓어요. 뭐 레그룸, 헤드룸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넓은 차량이고요. 편안한 차량입니다. 저도 카니발을 타지만 카니발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오토 슬라이딩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오토 슬라이딩 차량으로서 카니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녀가 크고 나면은 아마 이런 팰리세이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뒷좌석에 송풍구는 천장에 있습니다. 그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3열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도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팔걸이 부분도 어디 고장나거나 그런 거 없고요. 뒷좌석 시트는 어디 정말 사용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천장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양호합니다. 뒷좌석 등받이 부분도 해진데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신차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차량 관리는 정말 잘한 분이구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22년도면은 이제 더 뉴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22년도로 디젤 2륜구동 전체를 보니까 지금 10세대가 검색이 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게 3,490만원부터 4,450까지 있어요. 평균적인 시세는 뭐 3,000 후반대 선들 차량들이 가장 많이 있죠. 가장 저렴한 차는 왜 저렴한지 살펴볼게요. 익스클루시브 차량이 가장 저렴합니다. 3,490인데요.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가장 기본형인 이 휠이 들어가죠.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아무것도 교환된 거 없는 완벽한 차량이죠. 차량은 14,000km에 사고도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가장 기본형인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내놓은 거죠. 나는 옵션보다는 가성비적으로 사고 싶다 하는 분에게는 선택하기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가장 비싸게 나온 4,45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캘리그라피예요. 가장 좋은 등급이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성능 보시면 완전 무사고에 하부 상태도 올영업 판정받았습니다. 33,000km예요. 주행거리가 좀 다소 있긴 하지만 캘리그라피로 흰색 계열의 신차급인 차량을 사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선택하기 좋죠. 영상 속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죠.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하부 상태도 올영업 판정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탁 차량이고 과세 표준 혜택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대략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팰리세이드는 총 4가지였죠.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VIP. 익스클루시브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형이긴 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차량이다. 팰리세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옵션이 풍부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점은 18인치 휠이 들어간다. 그 점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제 프레스티지 정도 돼야 이제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안전기술입니다. 뭐 전방 충돌 방지라든지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등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정말 화려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자체도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들어가고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 가장 많이 찾는 옵션들로 알차게 들어간 게 프레스티지입니다. 이제 캘리그라피가 되면은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대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관적으로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계기판이 틀리죠. 12.3인치 컬러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나파 가죽, 퀄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3열의 파워 폴딩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VIP가 나왔었죠.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열에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냉온장 컵홀더,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그 스피커 내장된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들어갑니다. 2열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고요. 차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차량이 VIP였죠. 이 팰리세이드를 중고차 구입하실 때 크게 체크할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라는 게 고질병은 없는 차는 없어요. 하지만 사소하게 아주 일부 차량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 고질병이라고 볼 수는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 구입하신 제 주변 고객님들 전혀 문제 없다고 하고 타고 다니십니다. 다들 만족하고 타세요. 오히려 뭐 차가 너무 커가지고 주차할 때 좀 불편하다고 그 점 말고는 진짜 없습니다. 뭐 디젤 차량도 뭐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질 못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팰리세이드를 구입하실 때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그거를 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편차가 큽니다. 가솔린은 380, 디젤은 2.2예요. 그러면 이 기름값 자체가 또는 세금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주행이 좀 짧은 편이다. 그리고 또는 나는 이 디젤에 대해서 너무 싫다. 이 6기통에 대한 정말 정숙함과 그런 걸 따지신다면 그냥 가솔린 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세금이라든지 기름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는 주행이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난 세금을 많이 내기가 좀 그렇다. 나는 뭐 디젤 정도의 소리, 진동 감안할 수 있다. 그러면 디젤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정숙함이 더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 고객님이 카니발 그러니까 4세대 지금 가솔린을 타고 계십니다. 왜냐면 디젤에 대한 그런 무서움,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뭐 디젤값이 오르고 요소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변에서 야 요즘 무슨 누가 디젤을 타 가솔린 사지 해가지고 카니발 4세대 가솔린을 사셨는데 연비가 4km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팰리세이드 디젤 신차를 계약을 하셨고 다음 달에 나옵니다. 차를 카니발을 이제 제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이제 팰리세이드를 출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도 이 나는 디젤을 타야 되는데 그냥 하도 주변에서 가솔린 사라고 하니까 난 가솔린 사야겠어 하시지 마시고 디젤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이제 가까운 현대자동차 뭐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차 매매단지 요즘 주변에 많습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구경만 하고 오셔도 돼요. 시동 걸어보고 앉아보고 그걸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따지자면 팰리세이드 초창기가 이제 18년 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소렌토 에바가루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이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18년도나 19년 초반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신다. 에바가루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에어컨 켜가지고 눈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한참 틀어본 다음에 이 쌓이는 에바가루가 있는지 그러니까 실내에 흰색 가루가 쌓이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고 전조등에 이게 습기가 찬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라이트 키면 이제 전면에서 이제 라이트 쪽에 헤드램프 쪽에 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은 습기 있는 차들은 약간 뿌였습니다. 그 좀 체크해 보시고 파워 트렁크 쇼바 쪽에 문제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파워 트렁크 열고 닫고 많이 해보시고요. 소렌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크롬 쪽 외관에 크롬 도금들이 부식이 일어난 차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마감재들에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체크하시면서 구입하면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팰리세이드였고요. 이 차량은 이 팰리세이드 구입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생각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 컨디션이라든지 이 취득세에 대한 절감 효과 등 좀 강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좋은 차량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적으로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